자, 그 다음에 볼 거. 몇 쪽이냐면, 몇 쪽이냐면, 문제집을 안 폈네? 잠깐만. 입문을 할 거야, 입문을. 자, 입문을 할 거고, 입문에, 여기, 자, 86쪽. 87쪽. 자, 이거 피면 돼요. 자, 이거 피면 된다. 86쪽에서 87쪽. 86쪽, 87쪽 피면 되고, 요거도 우리 아까 봤던 거, 들레즈 얘기했었지? 그 들레즈 얘기는 이 양반 또 나왔어, 지금. 들레즈 또 나왔어. 자, 그래서, 요것도 그 들레즈의 이론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직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해. 선생님도 들레즈 이론 갖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공교롭게 또 들레즈 이론이 나왔지. 자, 요 86쪽, 87쪽은 지금, 일단 인문지문이고, 인문지문이지? 자, 인문지문인데, 요거는 일단 문제를,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접근을 어떻게 하냐. 접근을 어떻게 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접근을 어떻게 하냐. 자, 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일단 24번, 25번, 2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일단은 24번을 통해서 이게 어떤 글이 나올까라는 게 대충 짐작이 돼. 24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24번 문제에서, 요 24번 문제에서 핵심어를 좀 캐치할 수 있어야겠지. 핵심어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자, 지금 24번을 보면은 문화란 자연 그대로의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의지. 지금 문화란 뭐뭐다. 지금 요 문장 자체가 정의인데, 문화란 그러면은 뭐에 주목을 해야겠어? 문화에 주목을 해줘야겠지. 그렇지? 문화 얘기가 나오는구나. 요걸 지금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문화가 나온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4번에 2번을 보면, 인간과 다른 자연물의 차이는 문화의 유무를 통해 파악된다. 뭐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파악된다. 그러니까 뭔 차이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들레즈는 뭐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지금 전부 다 들레즈니까,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들레즈니까 들레즈에 주목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들레즈는 당연히 주목해야 되는 거고, 들레즈에 주목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들레즈는 세계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사건을 정의한다 라고 했으니까 사건이 중요하겠지. 여기서 사건이 중요하겠지. 사건, 요게 중요하겠지. 사건, 그치? 자, 그 다음 4번, 들레즈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에서 빚어진 양상을 탐구한다. 지속적인 변화, 요게 중요하겠지. 지속적인 변화와 양상. 변화와 양상. 요게 중요하겠지? 변화와 양상. 그 다음에,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은 들레즈에 따르면 자연성들은 인간에 의한 규정, 요게 중요하겠네. 인간에 의한 규정. 자, 요게 중요하겠지? 그치? 자, 저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 글은 어떤 글이냐라는 거지. 자, 이거는 어떤 글이었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들레즈의 의미 이론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요거를, 우리 일반적인 의미 이론과 비교해서 들레즈의 의미 이론은 어떤 거냐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글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의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거. 의미 이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하나, 드레즈의 의미 이론이고 하나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 이론. 이렇게. 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들레즈의 의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반적인 의미 이론이 앞서 먼저 제시가 됐던 거지.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론이랑 이 이론은 서로 대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대치가 되는 어떤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결국엔 이거야. 의미라는 걸 뭐냐? 의미란 뭐냐? 이걸 명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들레즈의 의미는 뭐고, 일반적인 의미 이론에서의 지시이론, 현시이론, 기호작용이론, 요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겠지. 결국 이거는 뭐냐? 이론에, 자, 이거는 결국에는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이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이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정리를 하면, 자, 지울게. 정리를 하면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 자, 여기는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일반적인 의미 이론을 크게 세 개로 얘기해서 지시 이론이랑 그 다음에 현시 이론, 그 다음에 기호작용 이론. 자,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자, 지시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지시이론이랑 현시이론이랑 기호작용 이론은 전부 다 몇 문단에 나와 있냐면 요 2문단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요 2문단에 내용이 자,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2문단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자, 2문단에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시이론부터 정리를 하자면 들레즈의 의미이론은 1문단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문단, 4문단에도 나오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들레즈 의미이론이 1, 3, 4문단에 다 나와있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지시이론 이건 대체 뭐냐? 지시이론은 이거네. 또 2문단에 나와 있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지금 다 기억이 지시이론이고 니은이 현시이론, 디귿이 기호작용 이론이고 리을이 들레즈의 의미 이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다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쉬운 문제. 자, 지시이론은 뭐냐? 지시이론에 따르면 의미는 언어 기호의 지시 대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미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잘못 읽었다. 미안해. 현시이론을 읽었네. 미안. 잘못 읽었어. 자, 지시이론에 따르면 의미는 언어 기호가 특정 대상을 지시할 때 성립된다. 다 필요 없고 대상을 지시하는 거네. 그치?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게 지시이론이네. 가리키는 거. 대상을 가리키는 거. 그게 지시이론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현시이론은 뭐냐? 현시이론은 이렇게 나와 있어. 현시이론은 언어를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주체가 이 말이 중요하지. 주체가 어떻게 한다고? 자, 주체가 언어 기호의 지시 대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미라고 규정한다. 자, 주체가 주관적인 뜻을 만들어내야 돼. 그치? 주체가, 그치? 그 뜻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주관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주관적으로. 그치? 주관적으로 만들어내줘야 된다. 이게 현시이론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기호작용 이론은 이렇게 나와있네. 기호작용 이론은 언어 기호들의 구조 속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다. 구조 속에서 결정이 되는 거네. 그치? 구조가 중요한 게 여기서는. 구조가 어떻고 이렇게 나와있지. 언어 기호들의 구조, 그 다음에 문법 체계가 언어 표현에 이미 존재했고 이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의미가 추정된다. 구조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지. 여기서 기호작용의 이론의 핵심은
구조네. 그치? 요 어떤 중요 요소들을 파악해야지, 특성들을 파악해야지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 이론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들레지의 의미 이론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자, 들레즈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자, 일단은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좀 주목해야겠지. 왜? 그 들레즈의 의미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2문단에서 요걸 얘기했으니까. 그 들레즈의 마지막, 그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들레즈의 어떤 의미 이론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자,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문단에 하지만부터 읽어보면 돼. 접속어 나와 있는 부분. 하지만. 중요하겠지?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니까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니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하지만 자연과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의 포괄하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전제로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 들레즈는 일반적인 의미 이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의 개념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글은 뭐냐? 자연과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전제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생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를 상상으로 다양한 어떤 양상을 탐구한다. 그 일반적인 의미랑은 다른 차원의 의미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1문단에서 여기 들레즈 의미 이론에서 1문단에 던질 거는 요거지. 요거인 거지. 그치? 자, 그다음에 들레즈의 의미 이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디에 나오냐? 자, 어디에 나오냐? 3문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3문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3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3문단에서 중요한 건 뭐야? 3문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아까 우리 여기 아까 우리 핵심어 썼을 때, 아까 우리 사건 썼었지? 사건 썼었지? 사건. 여기서는 사건이 중요하지.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건이 뭐냐? 사건은 뭐였냐? 이걸 정리하는 게 좀 중요했지. 그러면 사건이 뭐냐?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 사건이란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줘야겠네. 사건 앞에 여기 마찬가지. 자, 봐봐. 항상 그 어디가 중요했어? 우리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접속어 뒷부분은 항상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접속어 뒷부분은 접속어 그 어디 나와 있냐면 하지만 뒤에 설명을 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들레즈는 자연과 문화의 차원을 포괄하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의미 개념을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근원적 차원에서 의미 개념을 규정한다라고 있네. 그치? 요거 문화랑 사건 미안. 이거 사건을 먼저 좀 지울게. 문화랑 자연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근원적 차원에서의 의미 개념이네. 근원적 차원이다. 차원으로서의 어떤 의미 개념이 된다라는 거, 그지? 자, 그 다음 내용에서 이제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내용에서 이제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 거야. 사건을. 자, 사건은 그럼 사건은 뭐냐? 자, 사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것도 사건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 사건 내용이. 자, 사건이란 이렇게 나와 있네. 사건이란 읽어볼게. 사건이란 인간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의 변화와 생성이라는 현상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고, 사건은 자연의 변화. 자, 인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 인간 세계가 전제 조건이고, 그렇지? 자, 인간 세계가
전제 조건이야. 이게 전제 조건이고, 이게 전제 조건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 인간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로 자연의 변화 생성이라는 현상 그 자체에 발생하는 그 무엇이고, 자연의 변화 생성, 이게 또 중요하네, 그치? 그 다음에 자연의 변화와 생성. 자, 이게 또 중요하다. 자연의 변화와 생성이 어떻게 되냐? 요게 현상에서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 요거 자체로서도 뭐가 된다는 거야. 요거 자체가 말하면 사건이 된다라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전제 조건이고. 인간 대신 인간 세계에서 발생을 해야 돼. 인간 세계에서 발생해야 돼. 요런 것들이. 요게. 그지? 자,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거는 의미야, 의미. 결국 의미가 뭐냐. 자, 그래서 주어 부분을 잘 봐야 돼, 주어 부분. 그럼 주어 당연히 뭐겠어? 들레즈문이 중요한 거지. 주어, 들레즈문. 이게 중요하겠지? 들레즈문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거니까. 자, 그 중간 부분 보면은, 들레즈는 이 의미 그 자체는 규정된 것이 아니다. 규정된 게 아니라 그랬어. 의미 자체가 규정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네. 그치? 의미 자체가, 그리고 의미 자체는 뭐다? 규정된 게 아니다. 그치? 규정된 게, 의미가 규정되지? 의미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의미는 규정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적 장이 의미 규정이 된다고 한다. 근데 의미 규정이 되는 건 뭐냐? 규정의 기준. 그럼 규정의 기준은 뭐냐? 규정의 기준은 뭐냐? 도대체 그럼 규정의 기준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규정의 기준은 뭐냐? 규정의 기준은 문화적 장. 이거네. 문화적 장. 자, 문화적 장이 된다. 자, 문화적 장. 요게 기준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의미 그 자체에는 그 의미 규정이라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이거 의미를 정했다라고 해서 그게 의미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뭐냐? 결국에는 이게 변화 생성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야. 의미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의미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의미를 처음부터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규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규정의 기준을 문화적 장으로 두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라는 거. 자,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국. 이 문화적 장이 편입될 때 비로소 규정되는 의미가 된다. 문화적 장이 편입이 돼야지 이게 이 자체로 뭐가 된다? 의미가 성립이 된다. 라는 거지. 그치? 자, 다 했어. 다 정리한 건 마찬가지야.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걸 바탕으로. 자, 문제의 답을 확인하면, 자, 24번부터 문제 한번 보자. 24번부터. 자, 24번을 보면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이걸 묻는 문제인데 정답은 5번이고, 정답 5번이고.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답을 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는 자연 그대로의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아까 문화에 주목을 하라 그랬지? 문화가 핵심 개념이었어. 핵심이었어. 자, 1문단에 나와 있고, 1문단에, 읽어보면 바로 문화라는 말이 바로 등장해. 바로 등장하고, 문화는 자연 그대로의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 1문단에 거의 한 중간쯤에 나와 있어. 그 문화라는 말 자체 그 단어 쪽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언어와 그 의미 등 인위성이 개입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여기 지금 단어에 문화가 나와 있잖아. 어떻게 나와 있냐?
자, 그대로 현상이 아니래. 그대로 현상이 아니래. 그대로 현상이 아니고, 언어와 그 의미 등 인위성이 개입되는 것들, 모든 것들을, 그치? 뭐, 인위성이 개입돼서 이게 뭔가가, 변화되는 것들. 이런 게 결국에는 문화라는 거지. 그치? 이게 인간과 다른 자연물들의 결정적인 차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 있는 그대로, 자연은 원래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 뭔가가 개입이 되면 그게 뭐가 좀 바뀌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래서 의미의 개념을, 그래서 어떤 이게 문화의 의미가 강한 거지. 그치? 요 문화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지,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그치? 자, 그 다음에, 24번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다른 자연물의 차이는 문화의 유무를 통해 파악된다. 아까 방금 읽었지? 방금 이렇게 읽었어. 인간은 자연그대로 현상이 아니라 언어와 그 의미 등의 인성이 개입돼 모든 것을 포함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은 인간과 다른 자연물들의 결정적 차이다라고 똑같이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1문단에서 내용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은 자, 들레즈는 세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 세계를 전제 조건한다 그랬지? 그치? 전제 조건한다 그랬지? 확인할 수 있고. 자, 맞는 얘기지? 그 다음 4번 들레즈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에 믿어지는 양상을 탐구한다.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 그치? 나와있지? 맞는 얘기지? 근데 5번 볼게. 5번 한번 보자. 자, 들레즈에 따르면 자연현상들은 인간에 의한 규정을 통해서 존재하다. 없어. 그치?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는 이거야. 자, 보기에 대해서 기억에서 리을과 관련 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고. 자, 정답부터 얘기할게. 정답 3번이다. 자, 정답 3번이고. 3번인데, 자, 기억이 요거였어. 자, 기억이 요거였고. 기억이 지시이론. 그 다음에 니은이 현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호작용 이론이고, 들레즈 의미 이론이 요게 리을이네? 자, 여기 리을이네. 그치? 자, 여기 리을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보기를 볼게. 자, 보기. 자, 콜럼버스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배에서 육지로 떠내려간 콜럼버스를 보고, 자, 그 다음 문장은 좀 밑으로 쳐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콜럼버스의 발이 신대륙의 해변에 최초로 닿았다라고 말했다. 요 부분 좀 밑줄을 좀 쳐주고, 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의미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 1번부터. 그치? 1번. 자, 기억은 지시이론이라고 해서 지시이론에 따르면 콜럼버스와 신대륙 등이 지시하는 외부의 대상들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지시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게 지시이론이잖아. 맞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에 따르면, 니은은 뭐냐? 니은은 현시이론이야. 자, 니은은 현시이론이고, 현시이론에 따르면, 선언이 한 말의 의미 규정을 위해서 도전정신을 중시하는 선언의 생각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현시이론은 뭐가 중요한 거야? 주체 자체가 중요한 거지?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주체가. 그치? 주체가 중요한 거야. 주체의 주관적 뜻에 따라서 뭔가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였지. 그러니까 주체의 생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2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3번. 왜 3번이 답이냐? 왜 적절하지 않냐? 3번을 보면 니은에 따르면 마찬가지 현시이론이에요. 현시이론. 그치? 현시이론인데, 자, 보면 니은에 따르면 선언이 한 말의 의미를 규정할 때 닿았다라는 언어 기호보다는 그것이 드러내는 물리 현상 자체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리 현상이 중요하게 강조된다고? 현시이론이? 물리 현상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거야? 아니지. 뭐가 중요했어? 주체가 중요하잖아. 그치? 주체가 중요한 거니까 답이 3번이 돼야겠지. 그치? 자, 4번도 한번 볼게. 자, 디귿에 따르면, 자, 디귿은 뭐였냐? 기호작용 이론이야? 자, 기호작용 이론에 따르면 문장 속에 문장이라고 말하면 안 돼. 문장이라고 말이 나왔네, 이미.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지. 그치? 자, 디귿에 따르면 문장 속의 해변이 발이 닿는 장소라는 의미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에라는 조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자, 구조를 통해서 문장을 파악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리을에 따르면, 자, 리을은 뭐냐? 들레즈의 의미 이론이었어. 자, 들레즈의 의미 이론에 따르면
콜럼버스의 말이 신대륙의 해변에 닿은 현상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유럽 사회라는 문화적 장애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을 거다. 뭐라 그랬어? 규정이 기준 뭐라 그랬어? 문화적 장애라고 그랬지? 그치? 이렇게 정리만 확실히 해주면 문제 그냥 풀어. 그래? 이렇게 요 의미로만 명확하게 특성만 요소들만 딱딱딱 집어주면은 문제 풀 때 표시만 해도 핵심 요소와 관련된 그 단어들을 표시만 해도 문제 풀기가 하는 게 쉬워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이 25번은 3번이 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6번 문제 볼게요. 26번 문제. 자, 26번 문제. 자, 윗글의 들레지의 관점에서 보기의 A에 대해 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그랬네. 자, 일단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은 3번이고, 정답 3번이고. 자, 보기를 볼게, 보기. 자, 보기. 자, 구조주의라고 나왔네. 그치? 자, 구조주의의 언어학자인 소시르는 언어가 외부 세계를 참조하지 않고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다. 그 다음에 언어의 기호의 형식적 차이가 언어의 의미를 생겨나게 하고 이것은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통용된다. 자, 일단은 26번에 1번부터 내용을 좀 확인해 볼게. 1번 같은 경우에는 A는 언어 기호가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광고하고 있군. 이게 지금 문제를 풀 때, 자, 윗글의 들레지의 관점에서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인 거니까, 그치? 자, A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 자, A. 자, A를 보면, 자, A. A는, 자, A가 소시르지, 그치? 소시르. 그럼 소시르는, 자, 1번부터 소시리는 언어 기호가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군. 그러니까 지금 들레즈의 관점에서 소시르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렇지? 들레즈의 관점에서, 그렇지? 들레즈의 관점에서 소시르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들레즈의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주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렇지? 들레즈의 관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면 언어 기호가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언어 기호가 사건과 유사하다는 걸 강조하다. 자, 적절한 걸 찾아라 그랬는데 사건은 뭐라 그랬어? 들레즈가 얘기한 사건은 인간 세계를 전제 조건하고 있고 자연의 변화와 생성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랬지? 그렇지? 그러면 A는 언어 기호가 사건과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건은 현상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야. 사건은 현상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건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자연의 변화와 생성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답이 되면 안 되겠지.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 A는 언어 기호 발생 이전에 자연의 변화와 생성을 중시하고 있고 A가 자연의 변화 생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왜? 들레즈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들레즈가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치?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소시르는 어떠냐? 그럼 소시르는 어떠냐? 자, 소시르는 그런 보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돼. 소시르는 어떠냐? 외부 세계를 참조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소시르를 정리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외부 세계 참조 안 했어. 그렇지? 자, 외부 세계 참조 안 했고 그 다음에 참조하지 않고도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언어의 기호의 형식적인 차이가 언어의 의미를 생겨냈다. 형식적인 차이가 의미를 생성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 세계랑 상관없고 형식적 차이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소시르는 의미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자 2번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A는 소시르는 외부 세계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외부 세계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들레즈는 사건 이제 자연 변화 형성 과정에서 인간 세계를 전제 조건을 하지만 얘는 의미 외부 세계 자체가 뭐냐? 관련이 없는 거지. 그렇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외부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2번도 제대로 얘기한 건 아니지. 그렇지? 3번. A는 언어 기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끊겼는데. 자, 3번은, 3번은, 자, A는 언어 기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서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군.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소시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소시르는 여기에도 주목한 거지. 기호작용 이론 여기에도 주목을 한 거지. 그치? 여기에도 주목을 한 거지. 자,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해? 들레즈는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들레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치? 문화와 자연 이런 것들이 포괄되어 있어야 된다. 포괄되어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그 자연과 문화의 차원, 이 차원이 포괄되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근원적 차원이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는 거야? 들레즈의 의미 이론이 성립이 된다는 거지. 들레즈가 얘기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답이 3번이 돼야겠지? 근원적 차원에서 의미를 간과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기호에 집착하는 소시르한테,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치? 이런 근원적 차원으로서의 어떤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야 되고. 그래,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들레즈의 의미 이론을 정리를 잘 했다면, 이 문제 푸는데도 큰 어려움이 사실 없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자, A는 언어 기호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의 주관성을 중시하고 있고, 자, 주체의 주관성을 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봐봐. 뭐라고 그랬어? 형식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소시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정립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A는 언어 기호의 문법 체계가 언어 표현을 갖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군. 아니. 얘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돼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소시르는 이쪽에 더 방점을 뒀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 내용을 정리해봤고 그 다음 강의도 인문 지문으로 보도록 할게. 여기까지.